조갑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9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아킬레스건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 가짜뉴스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무리수를 뒀던 민주당이 이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런 무리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다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는데 호통과 고함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갑질 그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죠.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8개월에 수억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시 불법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는 법원이 상당 부분을 인정했고, 특히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다 보고가 돼서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이 사건이 조작됐다. 검찰이 이화영, 김성태 등 사건 관련자들을 연어와 술 파티로 회유해서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진술과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어와 술, 기껏 연어 따위가 뭐라고 징역 8년을 때려맞게 생겼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진술을 회유당한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까지 국회로 불러서 정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기소했던 박상용 검사가 어제 국회에 출석했었는데 이분은 일관되게 진술 회유한 적 없다. 연어를 산 적도 없고 술파티 벌인 적 없다. 진술을 회유한 적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화영 측 그 변호인이 검찰에 의한 진술 회유가 있었다,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또 이걸 꺼내 들어서 지금 검사까지 불러다가 공격하는 것인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최근 법무부가 수원 구치소를 상대로 감찰을 벌였더니 실제로 연어와 술파티가 있었다더라.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그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벌인 어떤 술자리 그리고 회유가 있었느냐, 이걸 감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교도관 약 40여 명이 일관되게 그런 적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2명 교도관과 재소자의 어떤 서로 다른 이 진술의 근거에서 실제로 술자리 회유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지금 민주당이 집중 포화에 나선 것이죠. 법무부 발표를 보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김성태 그리고 다른 공범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 그리고 술까지 반입해서 서로 파티를 벌였다.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성태가 수용 그 기간 중에 검찰 조사를 할 때 원하는 외부 도시락,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이 됐고 영상 녹화실 그리고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이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 이걸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기존에는 약 40명이 전부 부인했는데 약 한두 명 정도의 진술의 근거에서 법무부가 이런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제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특정한 2023년 5월 17일이라는 이 날짜도 계속 바뀌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진술 회유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화영 측 변호인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때마다 이 날짜가 계속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6월 며칠이라고 했다가 결국 바뀌다가 지금 특정된 날이 5월 17일인데 어제 박 검사는 국회에서 날짜가 만약에 또 바뀌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희 박 검사는 그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술파티니 회유 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후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그러니까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죠.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 이런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다.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술 회유가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가 나서서 지금 이 사건을 조작으로 몰아가는데 가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을 해당 검사를 불러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호통치고 질의할 정도면 아니 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서영교 의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유튜브 가짜 뉴스를 가져다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감히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던 서영교 의원이 어제는 이 검사를 향해서 계속 또 호통치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질문하면서 답을 드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부인을 하면은 위증하지 마세요. 거짓말. 그러면서 자신들이 밝혀낸 영수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 연어 회덮밥 사다 먹은 영수증 하나 그게 물증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너무나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흔들었던 것처럼 너무나 무리수의 무리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박상현 검사에게 질의한 장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진술 회유가 혹시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외에도 명백한 이런 물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기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화영 씨가 사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국정원의 문건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진술의 기초에서 국정원의 문건을 찾았더니 거기에 이 사건의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들어있더라. 그게 인정이 되어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이 박 검사의 이 진술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과연 이 사건을 겨우 연어 술파티 회유 같은 이런 어지로 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안을 뒤집을 수 있겠는지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영 검사님. 네. 이화영 수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화영 증인에게서 계속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연어 술파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도지사까지,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5월 17일로 이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교도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허위를 증언했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또 이걸 한번 흔들어 보려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재판에서 그 국민대 볼성산업 부부싸움 있기 전에 몇 개월간 제가 봤을 땐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처음에는 이하영 부지사가 본인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됐습니까?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연어 한번 얻어먹고 3개월간 본인이 모셨던 상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걸 보고받았다고 모함하면 3개월 동안 그게 유지됐다는 얘기인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왕 뭐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하자고 하니까 재판 해보시죠. 그때 이하영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했습니까? 수사기관이 몰랐는데 이하영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죠? 제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약 4월 말 5월 초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그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해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그 국정원 문건을 알려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그 해당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송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다퉜지만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까지 유죄 다 확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정리해보면 되게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의 그 국정원 직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국정원 직원이 무슨 문건을 작성했는 줄 알고 이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확보합니까? 이하영 부지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이라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하영 부지사가 공유받고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줘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있어서 그 범행에 쓰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거를 땅을 파서 찾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